지금 공시가격이 실은 이번 2주 동안에 가장 큰 이슈였었어요. 네. 그래서 공시가격이 지금 18% 이상 하락한 걸로 지금 나왔습니다. 공시가격은 이제 세금과 좀 연동이 되는데요. 그래서 보유세 부담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이 기회에 이제 상급지로 좀 갈아타자라는 이런 수요가 좀 나타날 것 같다라는 이런 의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주택 보유자도 세 부담이 조금 줄어들어서 매물 출회 압박이 좀 없어질 거다. 그리고 2주택자들도 어떤 중과세율이 없어져서 일반 세율로 지금 하고 있고요. 기본공제도 6억에서 이제 9억으로 늘어나면서 어떤 좀 고가 주택을 보유하는 데 대한 부담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투자 수요가 좀 살아나지 않나 이런 의견들이 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삼프로TV가 야심차게 준비한 부동산 전문 콘텐츠 집으로 부동산 시장이 급변 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얘기 자세하게 한번 좀 들어보죠. 반갑습니다. 저는 정프로고요. 저와 함께 부동산 소식부터 상담까지 완벽하게 책임져 주실 우리 쌤이정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쌤이정입니다. 자, 그리고 항상 고민이 많은 네. 우리 지선 씨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지선 씨가 제일 지금 급박한 상황이니까 급박한 거 좀 지나갔습니다. 지나갔어요? 정말요? 네. 어떻게 된 거예요? 되셨나요? 제가 월세로 집을 얻었습니다. 새로운 집을 이제 찾다가 네. 일단은 월세로 잠깐 대피하자. 기간이 너무 촉박하니까 사람이 조급해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살 집이 없다는 건 굉장히 사람을 엄청 조급하게 만들어요. 네네네. 그래서 월세를 구했습니다.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단기 임대로 결정을 하신 거죠? 네, 단기로. 그럼 뭐 한 3개월 6개월 이렇게 끝나고 가는 거예요? 올해 말까지는 사는 걸로 얘기가 됐어요. 와. 그래도 얼마 안 되잖아요. 잘하셨네. 잘했을까요? 이게 과연? 지역은 어디예요? 지역은 이 말해요? 말하셔도 되죠. 지역은 네. 인덕원입니다. 네, 신축 아파트인데 굉장히 한번 사시고 싶은 그런 살아보고 싶은 아파트. 네, 신축에 한번 살아보고 싶어서 그리고 단기로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잘 됐다. 오히려 여기 한번 살아보고 싶었는데 하면서. 근데 이사할 때 돈은 좀 들잖아. 그래도 뭐 신축 아파트 한번 살아보는 경험으로. 네. 근데 이제 조금 걱정은 돼요, 확실히. 왜요? 이게 옳은 선택인지 아닌지는 모르니까. 근데 어차피 큰 기회비용이 드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바로 네. 기회를 포착하셔서 중간이라도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빼자고 마음먹으면 또 언제든 뺄 수는 있는 거잖아요. 네. 그 댓글에 이제 네 얘기 그만해라. 개인적인 얘기 나중에 해라. 그런 댓글 나오더라고요. 이게 꼭 지선 씨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네, 많은 분들이 해당되는 얘기일 거예요. 그럼요. 저는 오히려 더 실질적이고 그래가지고 네. 시장의 소리도 알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사실 그 보증 엄청 들어가 있는 그 대출 엄청 있는 그 전세 사는 사람 스토리보단 지금 집 팔고 어느 집 들어갈까 고민하는 분들 훨씬 많겠죠. 지금은 근데 굉장히 대출을 그래도 풀어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좀 더 받으려고 하더라고요. 네, 아마 DSR 규제 때문에 아마 이 기회를 아마 놓치면 좀 못 받을 가능성이 좀 높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지금이 그래도 꽤 네, 지금 많이 풀려 있는 상황. 정책 자금이 나와 있는 상황이라서 그거 아니면 뭐 거의 DSR 규제 때문에 대출 받기가 좀 힘들죠. 난 어떻게 해? 우리 정프로님은 뭐 현금이 이렇게 갖고 계신 거 아닌가요? 현금 없어요. 소득이 그럼 이렇게 돼 있는 거 소득이 아닌가요? 높으니까 많이 나오겠죠. 아니, 소득이 소득이 있으면 괜찮아요. 네. 그래요? 소득이 뭐 솔직히 낮은 편은 아닌데 그래도 지금 다 이렇게 주식에 지금 막 물려 있고 그래갖고 주식에서 이제 딱 수익을 낸 다음에 이제 부동산 들어오면 됩니다. 주식 빼자는 그러면 우리 얼른 들어가면 됩니다. 주식에. 짜증나. 자, 일단 오늘 우리 집으로에서는 굉장히 그 사이에도 많은 변화가 좀 있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 또 세종시 같은 경우가 아파트가 끝도 없이 하락하는 것 같았던 그 동네. 네. 약간 반등이 나왔다는 거예요. 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래서 우리 집으로에서 아주 다각도로 이 부동산 관련 뉴스도 좀 짚어드리고요. 네. 그리고 잠시 후에는 또 상담을 통해서 실질적인 어려움도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최근 부동산 흐름부터 한번 짚어보고 넘어갈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통계보드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여러분들이 부동산 어플을 통해 가지고 최신 정보를 계속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자료 같은 경우는 3월 20일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전국 단위입니다. 지금 부동산 하락률이 주춤하다가 다시 조금 더 늘어나고 있죠. 네. 네. 거기다가 지금 현재 매도자가 많다라는 응답이 80%, 그렇지만 전주보다는 조금 더 심리 상태는 조금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주보다는 네. 그래서 지금 상황상에서는 전국 단위로는 아직 지금 약간 주춤한다, 다시 하락을 조금 시작하지 않나라는 이런 흐름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하락이 살짝 줄어드는가 싶더니 다시 또 좀 가속도가 붙는 느낌? 네, 전국 단위로는 좀 그렇고요. 전국 단위로. 네,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는 한 서울, 그리고 서울 중에서 송파, 그리고 전국 단위로는 이제 세종 이쪽이 약간 이번 반등에서 굉장히 가파른 반등을 했거든요. 오. 송파랑 세종. 네. 송파, 강동, 그리고 이제 세종. 네, 세종은 좀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어요. 급반등. 왜냐하면 고점 대비 한 마이너스 50%까지 찍었었던 지역이었거든요. 그리고 수급이 좀 무너져가지고 좀 오랜 기간 조금 하락을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약간 반등이 나왔어요. 이번에 거의 강남, 송파 쪽의 어떤 흐름과 거의 비슷하게 오히려 더 이쪽에 매수세가 좀 많이 몰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일단 한번 자료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서울 지역을 보면 아까 전국 단위랑 약간 다른 게 하락폭이 커지면서 다시 이렇게 하락폭이 줄어드는 형태죠. 네. 그래서 서울은 아직까지 조금 매수세가 좀 붙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심리 상태도 여전히 조금 좋은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지역을 좀 다시 좀 봐가지고요. 세종시로 한번 넘어가면 세종시는 보시면 하락을 올해 시작했는데 거의 0까지 갔었죠. 네. 상승까지 갔다가 지금 최근에 다시 한번 하락하는 추세거든요. 네. 네, 거래량도 좀 늘고요. 저게 그러니까 0까지 갔었다는 거는 네. 뭐 매 전주 대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거는 전주 대비 이제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인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매수세가 붙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반등까지는 아니고 그냥 하락이 잠깐 멈춘 거 아니에요? 근데 아마 개별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평균적으로 제로면 네. 일부 아파트는 올랐겠구나. 그렇죠.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새샘마을, 이제 새뜸마을 같은 경우에는 네. 시세 자체가 지금 올라간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올랐는지 혹시 데이터가 나오나요? 예, 뭐 일단은 주간 변동률로는 일단 1.62%, 그러니까 KB 시세로는 이제 평당 이제 2,028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올라 있는 어떤 시세가 오른 지금 상황의 단지들이 조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의 느낌의 어떤 하락폭이 줄어들었다는 건 개별 단지에서는 정말 매수세가 좀 많이 붙었다. 이 정도 가격이면 사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그렇죠. 붙은 모양이군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가격이 많이 떨어졌었고 네. 50% 정도 떨어졌었고 뭐 정책이 좀 들어왔고 하니까 돈이 서울 강남 쪽하고, 그리고 서울은 아무래도 조금 금액이 좀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이 이제 세종시로 조금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한번 심리를 보시면요, 세종에 대한 매매 가격 전망 지수예요. 네. 요거는 이제 월간으로 이제 우리가 자료를 이제 수집을 합니다. 세종 보시면요, 굉장히 충격적인, 충격은 아니고요, 굉장히 분위기가 급반등을 했었습니다. 100이죠. 그래서 약상승할 거다라는 의견이 지금 20.8%, 네. 그리고 이제 보통이 58.5%. 하락이 이제 20.8%로 2월 달에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 분위기가 지금 3월에도 계속 이어질지가 제가 궁금해가지고 이 세종의 저희 이제 수집하는 중개사 사무소에 계시는 어떤 의견들 좀 네. 전반적으로 한번 들어보니까 지금은 현재 관망세. 다시 관망세. 네, 관망세로 다시 돌아섰습니다. 네, 그래서 네. 대신에 이제 2월 달에 서울 일부 지역이 많이 오를 때 세종도 같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뜻은 아마 투자 수요 자체가 좀 세종 쪽으로 몰려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높아진 어떤 매매 호가를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 조금 소화가 안 되는, 추격 매수가 안 되는 지금 상황으로 지금 현상을 좀 네, 이해하고 네, 있습니다. 세종은 아파트들이 대체로 그 연차라고 해야 되나? 연도수가 비슷비슷하죠? 네, 택지개발지구 이제 우리 행정수도 네. 이전을 할 때 그때쯤 이제 막 그때 다 지어가지고요. 네. 근데 아직도 조금 더 신축될 단지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이쪽은 뭐 여전히 좋은 지역이다. 근데 대신에 이제 수급이 약간 좀 불안정한 지역이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종은 제가 뭐 지역으로 잘 모르지만 네. 이 세종시가 있고 네.
세종의 그 이른바 행정수도 관련된 뭐 관공서들이 이제 있을 거고요. 네네. 거기 관련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그분들과 관련된 서비스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네. 그럼 이게 더 막 도시가 커지거나 이럴 가능성은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기관이 더 내려가지 않는 한은 좀 쉽지 않은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있죠. 처음에 도시계획 할 때. 저는 저희 언니가 공무원이라서 아, 세종시에 계세요? 세종시에 네. 있다가 이제 서울로 올라왔는데 그때 당시에 아파트 분양을 받았어요. 언니가. 특공으로 네. 특별 공급. 그래서 네. 세종시에 전 자주 갔는데 제가 이제 그 부동산에 좀 관심이 많다 보니까 부동산에 막 들어가서 막 계속 물어봤거든요. 근데 대전 인구랑 그 근처에 조치원 이런 인구를 빨아들인다는 거예요. 세종이. 네. 아파트도 좋고 거기에 이제 인프라가 막 갖춰지니까 그 근처에 있던 분들이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쨌든 그러니까 직장과 사는 곳이 이제 뭐 너무 세종에서 대전 출퇴근하기는 조금 멀지 않으실까? 가깝던데요, 생각보다. 아, 그래요? 뭐 정프로님 원래 저는 대전 집이 대전이라. 출신이시죠? 네네. 세종을 출퇴근하기는 그러니까 서울에서 생각할 땐 서울 기준이면 야 40분 뭐 50분 이 정도야 뭐 가뿐하지 요 정도 생각인데 네. 대전에서는 20분 넘어가면 조금 멀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세종까지 출퇴근은 조금 먼 것 같은데. 그래도 투자자들이 보기에 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저렇게 몰려가서 상승을 이끄는 거잖아요. 네네네네. 워낙에 또 많이 떨어졌고요. 네, 그렇죠. 가격이 많이 굉장히 떨어졌으니까. 좀 매력적으로 느껴지셨다. 자 세종 지금 좀 봤고요. 네. 다음은 어디 송파? 강동? 네, 송파구 한번 송파. 보겠습니다. 자, 송파구도 보시면 아까 그 세종시의 느낌과 비슷하죠. 그러네요. 쭉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지금 다시 주춤한 상승이라기보다 지금 하락폭이 줄어들다가 네, 그렇죠. 그렇죠. 다시 이제 하락하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 뭐 파크리오 이제 잠실 엘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세 자체는 지금 조금 올라간 상황이고요. 이거는 제가 2주 전에 한번 보여드렸듯이 네. 그렇다고 뭐 저점 대비 굉장히 많은 어떤 가격 상승은 일어나고 있는 상태는 아니고 매매 거래가 굉장히 1, 2월 달에 많았어요. 근데 지금 3월엔 다시 또 관망세로 지금 돌아선 분위기입니다. 그 관망세라는 게 사는 사람들이 그 가격 못 사겠는데 요 관망세 아니면 파는 사람들이 야, 이 정도 매수 들어오는데 이 가격인데 안 팔지 요런 관망세. 둘 다 똑같습니다. 둘 다예요? 매수 매도에 지금 힘 싸움이 지금 있는 거죠. 네. 매도자도 급하게 팔 마음이 없고 그렇다고 매수자가 더 이렇게 추격 매수를 하기에는 좀 불안한 상태, 서로 기다리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송파 그리고 이제 강동. 네. 강동 많이 떨어졌다고 들었었는데.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일단 제가 준비한 쪽은 이쪽인데 뭐 강동 쪽에 뭐 고덕이라든지 이제 송파 이제 이쪽 라인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가 이번에 급반등한 지역이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저점 대비 10% 이상 상승했었던 지금 현재 호가들이 시장에서는 약간 다시 관망세로 추가 매수하기는 약간 부담스러운 이런 흐름들이 조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암사 쪽 어떻습니까? 암사도 뭐 데이터 좀 있나요? 암사 쪽도 뭐 강동 쪽에 이제 포함되는 거니까요. 그쪽도 제가 봤을 비슷할까요? 때는 네 비슷하다고 봅니다. 아니 진짜 예전에 잠깐 만났던 분이 암사동 사셨었거든요. 아니요, 전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어쨌든 이제 저와 함께 인연이 있으셨는데 네. 그래서 잘 되신 게 좋잖아요. 그렇죠. 네. 암사는 뭐 전체적인 강동 분위기는 하여튼 좀 하락했다가 잠깐 회복했다 다시 약간 더 하락하는 느낌? 네네. 자, 하여튼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렇고 전국적인 분위기는 아까 처음에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역시 뭐 하락이 그렇게 쉽사리 끝나지는 않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부 어떤 정책 효과로 인해서 일부 지역에 대해서만 지금 매수세가 좀 붙은 걸로 지금 좀 확인이 되고 있고요. 아직까지 시장이 조금 변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어떤 다른 부분들에 대한 거시경제 변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가 조금 더 늘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제일 안 좋은 데는 지금 어디입니까? 현재 스코어. 뭐 기상도상으로 인천, 네, 인천은 아직도 조금 수급이 좀 많이 무너졌고요. 대구, 네, 그쪽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쪽에서부터는 아직도 조금 뭐 매매 수요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인천과 대구가 전국적으로 볼 때 가장 조금 흐린 곳. 네, 검단 같은 경우도 한번 쭉 봤는데, 네, 뭐 지금 뭐 거의 매수 실종된 이런 쪽도 좀 있고요. 네, 뭐 검단에서도 약간 매수세가 워낙에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뭐 일단 입주 물량이 많은 곳은
지금 뭐 안 그래도 시장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더 큰 좀 피해를 좀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혹시 이런 통계 기상도에서 요거는 꼭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같다. 이런 거 혹시 좀 있습니까? 네, 제가 네. 항상 그 강조를 드리는 게 그 거래량을 좀 체크해 보셨으면 거래량. 좋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서 이제 3월 거래량을 제가 지금 유심히 좀 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거래량이 3월달에 좀 폭발적으로 좀 늘으면 좋은데 이게 거래 계약을 하고 나서 이제 신고하는 기간까지 한 달 정도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사장님들이 뭐 한 달을 채워서 이렇게 신고하는 건 아니고 보통 뭐 일주일이나 이제 한 보름 정도 내에 신고를 보통 하는데 아직까지 3월 이제 신고된 거래 건수를 보면 1, 2월을 막 폭발적으로 이렇게 넘어서기는 조금 힘들지 않나. 그럼 2월보다는 적을 것이다. 지금 상황으로는 조금 그래 보여요. 네. 1월이 서울 몇 건이었죠? 그때? 자, 한번 자료를 한번 볼까요? 네. 네. 자, 여기가 지금 뭐 서울특별시에서 서울 어떤 거래 자료를 가장 좀 빠르게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렇게 상승 12월부터 1월, 2월까지 거래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는 총 이제 2,453건. 2월 달에 네. 그래서 이게 이제 2월에 거래된 거예요? 아니면 2월에 신고된 거예요? 2월에 계약일. 2월 계약일 기준? 네네. 그러니까 2월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월이니까 거의 모든 뭐 신고가 다 거의 다 되어 있다라고 나왔다. 보면 되죠. 예. 네. 그래서 그렇겠네요. 이거는 이 자료들은 거의 정확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3월 자료가 좀 애매해요. 지금 거의 3월 말이긴 한데 3월에 계약된 게 신고되는 게 한 4월 거의 말까지는 봐야 되겠지만 뭐 요 정도 속도다라고 본다면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글쎄요. 지금 몇 2월을 건입니까, 지금? 1,439건인데 1,400. 네, 2월을 폭발적으로 좀 넘기는 좀 힘들 것 2월이 같아요. 2,400? 그럼 네. 보통 2월 뭐 말일 기준으로 비교해 볼 수도 있잖아요. 아, 네, 네, 뭐 그렇긴 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일 단위로 지금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월 단위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뭐 이 정도면 네네. 보통 한 4월 중순 정도면 다 나오겠죠. 네, 거의 다 나온다라고 보면 뭐 보통 한 1.5배 그러니까 1,400건에서 1.5배 정도 하게 되면 그래도 지금 2,500건을 넘어서기는 좀 쉽지 않아 보여요. 2월과 비슷하거나 조금 못 미칠 가능성이 높겠군요. 네. 그래서 뭐 약간 어떤 거래량이 추세적으로 좀 많이 음. 붙는 거는 지금 좀 없어 보이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조금 거래량이 좀 살아나기 위해선 네. 네, 조금 더 어떤 뭘 더해요? 뭘 더 아니 거래량이 없으면 없는 거대로 그냥 받아들이면 되지. 아, 그런 뭘 건가요? 자꾸 시키려고 그러세요. 아니 뭐 또 네. 이제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니까. 아, 그렇습니까? 아. 아니 또 사고 싶은 사람들은 이 상황이 좋으실걸요? 아,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뭐 조금 더 내려갔으면 자기 게 안 하고. 팔려서 네. 가고 싶은데 못 가는 사람 되게 많더라고요. 지금 응. 가격 낮춰야지. 가격을 낮춰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아, 쉽진 않죠. 네. 예. 하긴 또 저희 집이 없는 입장이라 제 입장에서는 계속 뭐 네. 놔뒀으면 좋겠는데 다시 또 있으신 분 입장에서는 열불나는 일일 수 있으니까 뭐 그렇긴 하겠습니다. 입장이 네. 또 다르니까요. 네. 여튼 거래량을 유심히 살펴봐라. 네. 네, 거래량을 잘 보면 앞으로의 뭐 가격 추이나 아니면 시장 분위기 같은 것도 우리가 넘겨 짚을 수 있을 테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래량 좀 보겠습니다. 하지만 3월 거래량은 2월보다 그래 느는 것 같지는 않더라. 1월보다 2월은 늘었고 네. 12월보다 1월은 늘었고. 네.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줄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아. 네. 꾸준히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네. 이게 근데 아직 그 전국적인 단위로의 어떤 거래량 상승으로는 이어지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조금 불안하지만 그래도 고점 대비 한 20-30% 할인된 가격에 그래도 네. 서울 지역을 한번 매수하자라는 이런 수요들은 좀 꾸준히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존재한다. 네. 이런 데이터들을 가장 최신 정보들로 알차게 볼 수 있는 방법은 어디서 보면 될까요? 네, KB 부동산의 데이터 허브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 얘기 하실 때만 이렇게 힘주지 마시고 평소에도 좀 약간 네. 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오늘 할 일 다 한 것 같아요. 기분 좋네요.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 관련된 최신 뉴스들 네.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들 또 네. 갖고 오셨죠? 네, 맞습니다. 자, 네. 여보. 여보? 우리 이사 갈 기회야. 이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네. 그래서 상급지 이제 갈아타기 수요가 좀 늘 것 같다. 좀 더 좋은 집으로. 네. 바로 이 이지선 씨 사연 아닙니까? 네, 저 상급지로 가려고 네. 정말 네, 애쓰고 있잖아요. 일단 당분간이긴 하지만 월세는 상급지로 가셨고. 상급지로 갔죠. 그죠? 네.
신축이니까. 네. 산본에 계시다가 네. 인덕원 쪽으로 네. 새 아파트로. 새 아파트. 언제 들어가요? 입주. 5월에요. 5월. 네. 목소리가 너무 좋겠다. 네. 기뻐 보이시네. 거기다 에어컨도 다 이미 있죠. 네. 시스템 에어컨이에요. 그러니까. 와, 네. 네. 그러면 있던 에어컨은 어떻게 해? 그래서 고민이에요. 나한테 중고로 팔래? 잘 돼요? 스탠드야 뭐야? 투인원 스탠드. 스탠드랑 벽걸이 하나? 네. 사실래요? 얼마에? 그러면 얼마 채시 먼저 해보세요. 30보입니다. 몇 년 썼는데? 8년. 아이. 잘 돼요. 30이면 됐지 그럼. 저번에 큰 돈 들여서 한번 싹. 딱 바꿨어요. 네. 아니 나는 한번 그 에어컨 사기를 한번 당했거든요. 네. 중고 샀다가 완전 말아먹어갖고. 그럼 저한테도 한번 사기 당해보실래요? 작동 잘 돼요? 작동 엄청 잘 되죠. 근데 그게 설치비가 좀 많이 들지 않나요? 설치비는 비싼데. 시공비가? 네, 맞아요. 설치비가 비싼데. 그럼 사가실래요 진짜?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 네. 당근. 당근. 네. 당근. 이따가 얘기합시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상급지로 갈아타는 수요가 지금 뭐 늘어나고 있다고요? 네. 지금 공시가격이 실은 이번 2주 동안에 가장 큰 이슈였었어요. 네. 그래서 공시가격이 지금 18% 이상 하락한 걸로 지금 나왔습니다. 공시가격은 이제 세금과 좀 연동이 되는데요. 그래서 보유세 부담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이 기회에 이제 상급지로 좀 갈아타자라는 이런 수요가 좀 나타날 것 같다라는 이런 의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주택 보유자도 세 부담이 조금 줄어들어서 매물 출회 압박이 좀 없어질 거다. 그리고 2주택자들도 어떤 중과세율이 없어져서 일반 세율로 지금 하고 있고요. 기본공제도 6억에서 이제 9억으로 늘어나면서 어떤 좀 고가 주택을 보유하는 데 대한 부담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투자 수요가 좀 살아나지 않나. 이런 의견들이 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아파트 가격 자체도 내렸고 그다음에 아파트 조금 비싼 거 살 때 그 세금 걱정이 있었는데 그것도 좀 더 부담이 줄어들었고 그래서 이왕이면 지금 조금 비싼 아파트를 한번 여유가 있는 경우에 옮겨볼까 하는 그 심리가 많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평형 간에 이렇게 갭 차이가 좀 많이 줄어들 때가 실은 갈아타기가 가장 좋은 시점이거든요. 26평이랑 33평. 네, 그렇죠. 그래서 좀 준비되신 분들은 지금 좀 약간 대형 평수들이 좀 싸진 상황이에요. 전반적으로 이제 내려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갭이 줄어들 네, 갭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얘기하시려고 했잖아요. 아니, 없습니다. 끝났습니까? 네. 첫 번째 뉴스는 지금 상급지 그러니까 조금 더 큰 집, 조금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려는 수요가 약간씩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뉴스 하나 전해주셨고. 네. 두 번째 뉴스는 어떤 겁니까? 자, 이제 공시가를 지금 하락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후폭풍이 좀 생겨났습니다. 왜요? 네, 제가 저번 주에 이제 한국부동산원에 잠깐 회의를 하러 갔었는데 아파트는 공시가격을 내려달라고 하고 빌라는 오히려 공시가격을 높여달라고 하는 민원이 지금 많다고 합니다. 왜요? 빌라는 바로 전세보증보험 때문에 그래요. 한번 자세히 한번 볼까요? 지금 문제가 아파트보다는 실은 연립다세대에 대한 어떤 보증보험이 문제가 되거든요. 일단 전세 사기가 좀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기금 자체가 소진이 돼서 전세보증금 어떤 가입 기준이 좀 강화가 됐어요. 일단 전세가율은 100%에서 이제 90%로 강화가 됐고요. 주택 가격도요. 공시가격에 150%를 해줬던 거를 140%로 하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계산을 한번 잠깐 해보면 이미 18%가 하락을 했으니까 만약에 1억 원이었던 게 지금 공시가격은 8천만 원으로 줄어든 거죠. 그러면 그 8천만 원에 예전에는 1억에 150%를 해줬어요. 1억 5천을. 근데 지금은 이제 8천만 원에 140%를 해줍니다. 그러면 1억 1,200만 원 해주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전세 가격은 옛날엔 100%를 다 해줬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빌라였으면 1억 5천까지 해줬던 이런 전세 보증 보험의 그 기준을 지금은 1억 1천에서 이제 90%니까 거의 1억 남짓하게 지금 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기존의 빌라는 그럼 동일한 아까 1억이라고 했었던 그 빌라 같은 경우에 1억 5천까지 전세 보증이 됐는데 그게 지금 이제 1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기존에 이제 재연장 하시는 분들은 보증보험이 안 되다 보니까 이 5천이라는 부분을 그러니까 결국에는 3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돌려줘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전세값을 깎아주는 것도 아닐 테니까. 뭐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 예를 들어 제가 1억 5천만큼 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면 네네. 이렇게 깎이면 그냥 1억 한 2천만 해줄게 이렇게 바뀌어요? 아니면 아예 그냥 그건 싹 사라지고 다시 가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이제 반전세로 바뀌겠죠. 다시 가입을 해야 됩니다. 이거 원래 계약할 때마다 네네, 재가입이죠. 그쵸. 네네. 아. 그래서 이제 1억 5천이 안 되니까 불안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1억으로 다시 하고서 5천에 대한 어떤 반전세를 하겠죠. 아니면 아마 그 사이에 이런 전세 수요가 월세 수요로 많이 돌아갔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세가가 많이 내려갔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통 주택 가격을 얘기할 때는 아파트 가격만 얘기하고 있지만 네네. 실은 지금 빌라 가격 자체가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조금 많이 하락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우려가 조금 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런 네 공시지가 하락이 세금을 줄여주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다른 가장 조금 우리가 보호를 좀 받아야 되는 이런 계층에게 좀 오히려 피해를 좀 줄 수 있는 이런 그러네요. 어떤 그럼 똑같이 부작용이 좀 빌라도 있죠. 18%가 하락했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래서 네네네. 지금 주인분들이 네. 공시지가를 오히려 올려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을 좀 많이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네. 전세금을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요. 근데 뭐 마음 같아서는 또 그렇게 해드리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게 이제 시장 가격과 이렇게 괴리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시장 가격보다 오히려 더 낮은 가격에 뭐 아니 시장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공시가가 이렇게 되거나 하면 그것도 이제 문제죠. 사실 문제죠. 네 맞습니다. 네. 참 힘든 문제네요, 이거는. 자, 여튼 그 공시가격 하락의 후폭풍으로 전세보증보험에서 탈락되는 분들이 꽤 늘 것 같다. 네, 이런 맞습니다. 뉴스를 전해주셨으니까 그거는 진짜 본인이 혹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을 하셨거나 아니면 가입하실 예정이시거나 그런 상황이면 꼭 요 뉴스는 좀 챙겨 보셔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공시가도 네. 꼭 확인해 보시고. 특히 빌라 같은 경우에는 또 네. 보증보험을 좀 들을 수 있는 게 좋잖아요. 네. 네. 보통 전세 사기 깡통 전세가 이제 이쪽에서 좀 많이 문제가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이 부분 좀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네. 에어컨 보험 같은 건 따로 에어컨이요? 에어컨 그러면 했는데 만약 작동 안 될까 보다 그 생각 아니, 저 때문에 솔직히 얘기할게요. 솔직히 얘기할게. 여기 뚜껑 하나 안 열려요. 그건 상관없어. 아까 10,000원 좀 깎아주셔야 되겠네. 2만 원 깎아드릴게요. 아니, 그러니까 2만 원? 그거는 싸다. 사실 작동만 잘 되면 돼. 잘 되죠. 네. 그래? 청소세에서 드릴게요. 진짜? 와, 네. 가스 충전? 가스 해주나요? 충전 작년에 했어요. 아, 네, 그래요? 그러면 네, 뭐. 거의 20만 원 넘게 들여가지고 있어요. 아이고, 야, 그럼 시래기 거저다. 포함? 시래기 포함 30불이라고 한 건 아니에요? 응? 30만 원에 한 건 아니에요. 아직 저 당근을 좀 알아볼게요. 뭘 알아봐. 얼마인지 알아보. 내 눈탱이 쓸 수도 이거 없지만 어쨌든. 그거 어차피 저 어디다 쓸 거야? 쓸 데도 없어요. 누가 가져가지도 못해. 지선아, 우리 방송이나 인연 하세요. 그것 때문에 방송이 안 돼서 그래 지금 내가. 아, 그래요? 머릿속이 복잡해갖고. 진짜 이상한 사람이네. 자, 그나저나 일단 준다고 하고 방송하시죠. 그 KB 오피스 네. 투자 지수라는 게 있습니까? 아, 네네. 지금 실은 네. 우리 상업용 부동산이 지금 문제가 될 소지가 좀 있잖아요. 네. 지금 미국 은행이 좀 파산되고 나서 상업용 부동산이 이제 미국 은행의 어떤 뇌관으로 지금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지금 현재 컨센서스죠. 그래서 과연 이런 상업용 부동산에 관련돼서 우리 한국은 좀 어느 상황일지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 경제 쪽에 많은 관심이 없는 분들이 조금 이제 놓치실 수도 있는데 지금 미국의 몇몇 은행들이 지금 무너졌잖아요. 특히 네. 이제 중소형 은행들이 굉장히 좀 불안한데 중소형 은행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 큰 은행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무슨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데들은 이제 전체 대출에서 상업용 부동산 이런 오피스나 이런 거에 빌려준 대출 그 비중이 한 10몇 %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좀 중소형 작은 은행들은 상업용 부동산에 빌려준 비중이 한 50% 넘는 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자칫 잘못해서 상업용 부동산 쪽이 뭐 임대 좀 잘 안 나가고 뭐 이렇게 월세 밀리고 이렇게 되면 바로 그냥 큰 쇼크가 올 수도 있는 거라는 그런 상황이 이제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그 상황에서 네, 그래서 현재 그러면 우리 한국의 상업용 부동산은 좀 어떨까? 오피스 가격 지수라고요. 저희가 이제 KB 부동산에서 오피스 투자 지수를 이제 발간을 합니다. 오피스 투자 지수. 네, 이 오피스는 이제 기관이 좀 매입하는 거고요. 이제 개인단에서는 이제 리츠 같은 걸 이제 해가지고 할 수가 있겠죠. 대형 빌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우리가 촬영하고 있는 파크원도 오피스 중에 하나죠. 네. 대형
작은 네. 오피스. 작은 뭐 오피스텔 하나 이런 건 아니고. 네네, 굉장히 큰. 자, 보시면요, 서울 지역에 대해서 요 오른쪽 보시면 전분기 대비 이제 가격 변동률이에요. 계속 상승을 했었죠. 하락을 했었을 때는 거의 없었습니다. 언제예요, 저게? 이제 2008년, 2009년도에 잠깐 금융위기 했었죠. 때? 네, 그리고 유럽 위기 때 잠깐 했었지. 이런 어떤 오피스에 대한 가격 변동은 꾸준히 상승을 했었어요. 네. 한 분기당 3% 내외에서 상승을 했으니까 1년이다라고 하면 보통 한 12% 야, 상승을 한 거죠. 좋겠다. 그래서 원래 부동산에서 이 오피스라는 자산 자체가 굉장히 프라임 에셋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안전자산으로 네네네. 보여져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 10년 전에 비해서 이미 가격이 94%가 상승한 거죠. 네네네. 근데 이제 이거는 임대 수입을 제외하고 나서니까요. 음. 그러니까 시세 차익과 임대 수익까지 같이 노린다면 10년이면 제가 봤을 때는 한 150%, 170%는 아마 수익을 얻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CBD라는 어떤 종로구 중구, 이제 GBD라는 강남, YBD라는 여의도, 그 나머지 외 지역을 저희가 OBD라고 하는데 각각에 대한 이런 권역별로 무슨 뭐의 약자예요? OBD, GBD 이게 이거요. 뭐 CBD는 이제 시티, 네. 빌딩, 아닌데 센트럴? 데이터. 센트럴 비즈니스? 빌딩 디스트릭트. 빌딩 디스트릭트? 네, 그런 권역을 뜻하는 거죠. 아이고. 왜요? 대충. 근데 보통 이제 CBD, GBD, YBD 하면 보통 네. 이 업계 사람들이 통해요? 쓰는 그런 용어입니다. 저희가 그냥 만든 게 아니고요. 네네. 네, 그래서 보시면 권역별로 좀 차이가 나곤 있지만 서울에서의 어떤 오피스 가격 지수는 한 10년, 20년 동안 굉장히 상승을 좀 많이 한 굉장히 좋은 자산이다라는 가격 변동률을 볼 수가 있고요. 네. 요건 이제 임대 가격 지수입니다. 임대 가격 지수도 실은 계속 꾸준히 상승했죠. 그러네요. 네.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임대 수요 자체가 증가하면서 굉장히 임대료가 많이 상승을 했고요. 네. 요건 이제 보시면 이제 수익률이라고요. 수익률이라는 거는 투자 자산 대비 이제 수익 임대료겠죠. 네. 그래서 이제 실효 운영 수익률을 보시면 지금 국고채 5년 수익률과 역전됐다라는 게 좀 보이시죠? 네, 요게 이제 약간 문제인 거예요, 지금. 다 국고채로 빠지겠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국고채라는 건 안전자산이잖아요. 안전자산에 대한 어떤 수익률보다도 실은 어떤 대체 자산들의 수익률이 높아야지만 투자 자금이 들어가겠죠. 들어가겠죠. 근데 이 어떤 역전 현상이 지금 최근에 이제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는 어떤 가격이나 임대료에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대신에 지금 현재 어떤 이런 오피스에 대한 거래는 지금 약간 소강 상태에 좀 들어들었다. 대신에 어떤 뭐 미국이나 어떤 이런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 시장 자체는 아직까지는 이제 공급이 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요 자체가 좀 많이 탄탄하다고 보여지고요. 임대료가 여전히 좀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거래가 좀 안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펀드들에 대한 어떤 리파이낸싱의 문제들이 조금 다소 있지 우리가 미국에서 제기된 어떤 상업용 부동산의 어떤 리스크가 한국 시장에 이렇게 반영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는 의미로 이 자료를 좀 갖고 왔습니다. 네. 저거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건물이 100억이라고 가치가 나오면 거기에서 임대료 얼마 나오나 이렇게 이제 네네네 100분의 4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산출 방식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서울 오피스 임대 현황 그리고 자산 가치를요 각 빌딩마다 AVM이라고 그래서 오토밸류에이션 모델 통해서 다 가치 산정을 합니다. 매 분기에. 네. 그리고 이제 리츠 투자 보고서에서 어떤 비용들을 다 체크를 해가지고요 각 빌딩별로 수익률을 만들고 그걸 이제 권역별로 이제 썸을 해가지고 발표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수익률 자체는 자산 가치 대비 이제 순 영업 소득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수익률 자료를 만든 거고요. 저희가 요 자료들은 이제 KB 부동산에 무료로 이제 배포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이렇게 보셔가지고 오피스 시장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주거 시장뿐만이 아니고 이런 상업용 시설에 대한 어떤 부동산의 가치도 좀 알아두시는 게 좀 좋아요. 그렇죠. 모든 자산이 결국에 같이 연동돼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요. 한때 왜 그 꼬마 빌딩이 엄청 인기였잖아요. 네. 뭐 연예인들도 엄청 사고. 그래서 그거는 과연 어느 정도나 뭐 수익률이 나오냐 했을 때 뭐 3% 4% 뭐 이런 얘기가 참 많았었는데 1, 2%.
1, 2%? 네, 그게 지금 저희가 안 그래도 꼬마 빌딩도 이제 네. 조만간 이제 지수를 발표를 할 거거든요. 네. 네, 저희가 연구 결과는 다 있는데 네. 지금 계속 내부 검증을 좀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1, 2%면 근데 누가 그 1, 2% 먹으려고 해요? 그거 통째로 샀다가 통째로 팔려고 하죠. 그 그렇죠. 가격이 이제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시세 차익 때문에 이런 강남 빌딩에 대해서 1, 2% 수익률을 가지고 많이 거래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보통 고액자 상가들이 사기 때문에 버티는 힘이 굉장히 튼튼하죠. 근데 아마 좀 매물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왜냐하면 이런 대형 오피스랑 달리 꼬마 빌딩의 어떤 임차하는 수요 자체는 조금 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경기 침체에 좀 타격을 좀 많이 받을 염려가 좀 있습니다. 당장 뭐 꼬마 빌딩 같은 데는 뭐 1층 커피숍이나 아니면 뭐 있을까? 뭐 그냥 작은 소규모 무슨 서비스업 그렇죠. 이런 데가 이제 많으시고 네일샵 뭐 이런 게 이제 많다 보니까 경기 안 좋으면 바로 그냥 직격탄 맞는 경우가 좀 많아서 네. 자, 이런 것들도 KB 부동산 앱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 이거죠? 아,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관련된 뉴스 그리고 최신 트렌드까지 저희가 좀 살펴봤고요. 네. 아, 이제는 여러분들의 사연, 여러분들의 고민을 직접 해결해 드리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예, 저희 잠시 후에 우리 지선 씨와 함께 그리고 우리 세미정님과 함께 또 전문가 모셔서 고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